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재준 국생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진술입니다. 네, 재진술이라는 말들을 국어 공부를 한 학생들은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요. 주로 선지 해석을 하는 이런 강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거는 지문에 있는 특정한 내용의 재진술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재진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와 진술의 합성어입니다. 이 축자적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면 다시 진술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지문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전부 다 선지에 옮겨놨다면 굉장히 문제의 수준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읽는다는 거는 해당 지문의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 한국어로 써있든 베트남어로 써있든 다 이렇게 선그어서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국어 공부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정말 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변형을 하여가지고 재진술하여 선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진술한 내용이 원래 지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미스터 방을 다루고 있는 28번부터 31번까지의 작품을 통해서 재진술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스터 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 자체가 모의평가에 종종 얼굴을 보이고 있는 친구인데 특히 미스터 방을 쓰신 이 작가님인 최만식 작가 굉장히 뭐 교과서 모의평가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최만식 작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최만식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줬는데, 최만식 하면은 이제 떠올려야 될 게 이제 풍자지, 풍자.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될 거야. 중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최만식 이분의 작품이 실리지 않은 교과서가 거의 없고, 고등학교 1학년 그 교과서에 그 실린 내용을 보면은 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재진술된 부분들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 좀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작품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 작품을 지금 보는 또 이유는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 이때 당시에 문제가 좀 어려웠고, 특히 3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출제자가 안고 있는 고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얼마나 이 고생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진술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꺼내봤거든.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서 재진술이라는 거를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그러니까 시험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과외를 하는데 재진술 관련된 내용을 또 어제 마침 또 그랬었구나. 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 아니야. 그 정도면은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재진술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밤을 새도 모자르죠.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그 기말고사에 이 미스터 방이 시험 범위로 된 학생들도 있을 거야. 아마 천재 교과서를 쓰고 있다면. 이번에 이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다 파악이 되고 있지.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에도 아마 이제 영향을 미칠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또 상당수가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어. 그래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미스터 방은 기억이 나지? 이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미스터 이 방은 작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가진 것은 없으면서 남한테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상당히 비호감인 사람이죠. 비호감. 이제 뭐 저도 사실 미스터 방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선생님께서 워낙 과거 저랑 과외를 하실 때 강조하셨던 작품이기도 했고, 또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 기억납니다. 중간고사 때 문학 기말평가 중간평가 범위였기 때문에 내신 범위였기 때문에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미스터 방,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이름은
방삼복이다. 삼복이지, 삼복이. 그래서 이제 백주사는 뭐 코피뚜리 삼복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네. 여기에서 이제 새 사람이 등장하지. 백주사. 백주사 안 나오고. 백주사 나오지. 백선봉이. 그죠. 주요 인물이 백선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방. 미스터 방. 네, 방삼복. 그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인데. 특히 네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결말이 안 나오죠? 방삼복 어떻게 되는지. 여기 네. 이제 그 미군 소위한테 그 어퍼컷을 맞는 장면은 여기 안 나와. 네, 그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아주 통쾌하게 뭔가 좀 후련한 느낌이 좀 들게 이제 뭐 유데빌 유데빌 이제 그 교과서에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초한 그 버릇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 미스터 이거 한번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제 그 수험생이든 수험생이 아니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자세히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작품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얘기는 그 재진술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니? 아니 전 당연히 다 기억나죠. 요게 당연히 다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몰락한 둘 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쌓았다는 건 똑같아요. 백주사나 백선봉 그다음에 미스터 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백주사랑 백선봉은 일본이 퇴락을 하면서 일본이 그치. 쇠퇴를 하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가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 좀 일찍 성공했다가 망했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친일파랑 친미파인데 그치. 이제 친일파가 몰락을 할 때쯤 미군한테 이제 갑자기 붙었던 미스터 미군정의 방이 힘을 얻어서 미스터 방이 이제 실세가 되고 네네, 그죠.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지. 예, 그 그죠.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은 해방 직후 그쵸.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지. 그래가지고 여기 부정 축제라고 아예 이제 딱 얘기를 해주지. 그냥. 나쁘다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방산보기를 얘기를 해주고. 근데 고향에서 온 백두사를 초대했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심지어 통역을 맡은 게 무슨 뭐 메가도 이런 사람 통역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위지. 미군 소위 통역을 맡은 건데. 전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지. 무슨 메가더나 무슨 뭐 그런 사람 통역을 그러니까 맡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예. 그 최만식의 특징이야. 나름 다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최만식이라는 분이 이 소설을 쓸 때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막 이승만도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 그죠. 이런 얘기를 방산복이 입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허위 그 다음에 그 허장성세가 아주 강한 그죠. 그런 학풍이 심한 거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게 이 출제할 때 보면은 되게 의도적이야. 이 출제하시는 분이. 왜냐면 여기에 딱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수능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거지. 맞습니다. 실제로 볼 때. 중간에 잘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그게, 그러니까 네. 나는 내가 이제 수험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거를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다뤄보지 않은 작품인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근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이 당시에 이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 훨씬 낮았어요, 되게. 굉장히 낮았어 이때가 83이었어. 근데 이때가 1등을 83인데 이때 시험 보고 난 애들이 표정이 전부 다 이거 뭔가 싶은 거야. 이거 다음에 이제 그 향하 나오는 그 미개지로 가자. 미개지로 가자. 이제 미개지로 가자.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그러니까 서주사라고 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이게 뭐 놓는 주사인가? 이게 도대체 서주사가 뭔가. 근데 여기 또 무슨 각봉투 한 장.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말을 한 사람은 부인이라는 얘기를. 그쵸.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건네어주는 그렇지 거니까. 남편에게 건네어 주니까 이거를 근데 그 자세히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한번 자세히 이 문제를 보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결국 요약을 하면 뭐냐면 길바닥에 가다가 우연히 그 백주사하고 방산복이가 만났는데 백주사는 다 망한 상태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방산복은 치고 이제 올라오는 지금 완전 치고 올라가고 성공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방산복이가 옛날에는 자기가 못 살았지만 지금은 잘 산다는 걸 과시하려고 집에 데려와서 같이 술자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필이면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은 자기 그 방산복의 아내가 뇌물을 받은 돈 봉투를 지금 주는 장면이거든. 근데 뇌물은 누가 주는 거냐? 서주사가 주는 거야. 서주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안 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돈 10,000원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라는 게 이제 왜냐면은 여기 백선봉의 집이 망가질 때 백선봉의 집을 이제 군중들이 때려 부실 때 여기에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은 그 10,000원어치 여편내에 폐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폐물이면 결혼할 때 갖다 주는 그렇지. 그 주얼리 그게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라고 여기 분명히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수백만 원 이상을 호가를 그렇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값어치의 돈을 10,000원이라는 단어를 딱 쓴 건데 이 10,000원이란 큰 돈을 소절수라는 게 이제 수표인데 이거를 주고 갔다는데도 이 방산복이는 네? 돈 10,000원이야? 그거를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을 그냥. 몇백만 원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줬는데 네가 선생님 딱 보는 순간 누가 줬는데 에이 돈 1,000만 원이 뭐야 이거 에이씨 지금 던졌으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냐고.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런. 그래 백주사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백주사가 이 집에 갔을 때 식모만 있는 게 아니라 침모도 있대. 침모는 침실에 그거를 담당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고작 통역사명이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방산복이가 누렸던 권세는 그러니까 집에 그 일하는 아줌마가 각 분야별로 있는 거야. 분야별로 뭐 밥하는 사람 셰프도 있고 뭐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대단한 돈인데 그거를 그냥 집어 던지는 이런 장면이거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황당무계하고 너무 화가 나죠. 뭐 좀 약간 화도 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벼르던 이야기라는 데다가 초점을 딱 맞추는 거지. 근데 이 벼르던 이야기는 뭐냐면 백두사가 자기가 몰락한 이야기를 하소연을 이제 하는 거지. 또 심지어 또 호언장담을 하죠 마지막에 되면.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면은 내가 이제 MP만 부르면 MP는 참고로 미국 헌병인데 MP만 부르면은 그냥 바로 끝난다. 바로 그냥 걔네들 다 착살 내서 그렇죠. 재산 너 뺏어간 거 내가 다 뺏어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장면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뭐라고 이제 28번에서 문제를 한번 가보면은. 이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거든? 한번 볼까요? 1번.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 뭐 이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출제자의 이제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의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 맨 처음 부분에서 이제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 막 야 뭐 돈 10,000원 뭐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 함정을 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상대에게 이제 자기 업무를 뭐 떠넘기는 뻔뻔함. 근데 왜 상대에게 자기 업무냐? 이거를 이제 내가 아루?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오답대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하나를 딱 찾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그것도 대단하지만 나는 또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그럼 이 오답을 왜 만들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2배로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기는 거지. 그건 진짜 이제 고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번 선지는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다. 왜 질문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근데 사실 답은 이제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재진술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방송을 마무리해 봅시다.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을 해요. 여기서 눈앞에 없는 사람 그런 걸 찾아내는 거지. 서주사라는 거를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면은 왜냐면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그죠? 눈앞에 없는 사람 없는데 그날 비난해. 막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여기서 비난을 뭐라 그래? 무슨 우랄지 무슨 옌병 10만 원에 불화받아다 맡아다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남겨 먹을 테면서. 그러니까 자기 덕분에 뭔가 자리를 하나 꿰차가지고 그러니까 10만 원에 불화를 받았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10만 원에 받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개발하면 자기는 100만 원 이상 번다 이거지. 근데 겨우 돈 만 원이야? 만 원만 그러면서 옌병을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지는 어느 지경 갈지도 모르겠어.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비난하고 위협한다. 비난은 앞에서 했고 위협이지 위협. 위협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백이 있는 MP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느 지경 갈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너는 이제 골로 가. 그렇죠. 이게 뭐야? 위협이라는 거지. 위협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재진술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뒤에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다는 건 함께 있는 상대란 여기 나오진 않지만 백주사. 바로 앞에는 안 나왔지만 백주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재진술로 되게 뛰어난 어떤 선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말을 처음에 앞부분에 줄거리 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이미 백주사가 와 있다. 그죠. 그 백주사가 와 있는데 부인이 있고 부인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유명한 방산복이하고 방산복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앞에 누가 있다? 백주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지 못하면은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찾아낸다라는 거는 조금 쉽지 않지. 쉽지 않은 거죠. 전혀 쉽지가 않지. 도대체 여기 상대가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했지만 눈앞에 없는 사람. 그리고 누구야? 함께 있는 상대.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이게 바로 재진술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이런 게.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얘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거 3번을 다시 설명한다면 뭐냐면은 방산복이는 서주사를 비난하고 위협했는데 이것은 백주사에게 방산복이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명확한 그렇죠. 해석이지. 근데 그거를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3번처럼. 사실 이런 거는 그 다른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그 방금 전에 그 진술, 그 진술과 이 진술을 비교할 줄 안다면은 걔는 1등급 가.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면은 난 무조건 1등급 간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여기 만약에 정답이 3번이다. 난 몰랐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눈앞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누구지? 상대방은 누구지? 비난은 뭐지? 위협은 뭐지? 자신의 위세는 어디에서 근거를 낸 거지? 그거를 항상 연결을 해가지고 짝짝짝짝 맞아떨어진다면 이거는 뭐 완벽한 공부지.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나는 그 학생은 성공하는 학생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나중에 리포트를 써도 그렇게 써봐. 잘 쓰는 거죠. 교수님한테 칭찬 받지. 학점으로 보답을 받을 학점은 그냥 뭐 따로 당상이고 학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진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또 재진술 딱 세 글자 띄워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미스터 방이라는 좋은 기출문제와 함께 재진술의 개념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재진술 하는 문제만 잘 풀어도 웬만한 건 다 맞추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숙제에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